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짐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요.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물러가고 땅이 말랐지만은 노아의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가 어떻게 다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우리 같으면 당연히 장자였던 셈을 이야기할 텐데 함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벳. 왜 야벳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셈을 하지 않고 또 함을 이야기하고 21절에 가서 셈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제 서양의 어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벳이 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분명히 10절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예를 다룰 때 2절에서는 셈을 이야기하지 않고 야벳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야벳이 장자라고 아직도 백인들 중에는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나라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어떤 기록하는 어떤 습관 아니면 또 문화 어떤 원칙 이런 것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엉뚱한 주장을 들어합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냐면은 일단 10장 1절에서 장유 유서로서는 당연히 셈이 큰아들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 세 차례 이래 해놓고 그러면서 왜 2절에서 야벳부터 다루느냐. 야벳 이야기는 간단히 할 거야. 간단하게 다룰 걸 먼저 다루고 함 이야기도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계획이 그래요. 그 다음에 셈의 이야기는 맨 나중에 다루면서 21절부터 다루면서 이 셈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다룰 야벳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조금 또 역시 간단한 함 이야기를 하고 셈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서 다시 이제 이삭 야곱으로 해서 유다 이야기로 쭉 내려가서 다윗 이야기로 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까지 갈 거란 말이게. 그래서 야벳 이야기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셈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셈 자손 이야기를 계시록까지 쭉 갈 겁니다.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간략하게 다룰 걸 먼저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인식도 못하고 여전히 야벳이 형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뭐 미국 가서 뭘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가끔 그런 홈페이지에 그런 질문이 와요. 서양 사람들은 야벳이 큰 형이나 하던데요. 그러면서 질문이 가끔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록자의 기록 원칙에 속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뭐 아들만 낳아서 딸도 낳았지. 근데 그런 거 다 세밀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뭐 대체로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만 이야기하면 그 안에는 그 곁에 항상 있는 거니까 한 몸이니까 따로 뭐 남자 여자 따로 다 그런 특수한 경우는 여자 이름도 쓰지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 이런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노아의 아내 이름 몰라요 우리가. 셈의 아내도 누군지 모르는 거라. 함의 아내도 누군지 모르고 야벳의 아내도 누군지 몰라요. 그 아내가 있긴 있었잖아. 있었으면 됐지 뭐 이름 우리가 알면 또 뭐 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뭐 그 요즘도 여성신학 한답시고 여성신학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신학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버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화여자신학과에서 그런 소리 합니다. 이대, 우리나라 이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남성성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성 중에. 물론 중간에 심사에 탈락했지만. 그래서 그냥 성경대로 그냥 믿지 뭘. 그래서 여권을 주장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가 볼 때 여권을 주장하거나 남성이 남성 됐다고 우쭐을 대거나 그런 나라는 다 후진국이 되거나 아니면 그 윤리가 빨리 파괴돼요. 그냥 사람이 뭐 됐지 뭐 여자 남자 자꾸 이렇게 떠들어 올리면은 그게 그렇게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없어요. 요즘 특히 뭐 선거철에 또 뭐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소리야. 여기 야벳의 아들이 나오는데 고멜이 나옵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나와요. 앞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요 맨 밑에 야벳 이야기가 나와요. 야벳의 아들이 이제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죠. 우리 셈족은 약간 노란색 색깔이 좀 들어있고 함족은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함족은 결론적으로 검어졌고 야벳 쪽은 북구라파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모자라서 그 흰게지 뭐 종자가 좋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야벳이 고멜을 낳았고요. 고멜이 고멜족의 후손들이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게르만족 혹은 고르족 혹은 갈라디아족 뭐 거의 고르족이나 갈라디아족이나 같은 말이에요. 고멜족. 그 다음에 이제 마곡 하는 사람들은 스키티아 쪽을 마곡이라고 합니다. 마대라는 데는 마대가 메대, 우리가 뭐 미디아라고도 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전에. 그 다음에 그 야완이라는데 야완은 모든 학자가 다 그리스라고
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완. 뭐 그리스, 헬라, 야완 그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 하는 사람들인데 두발은 그루지아 혹은 조지아라고 하는데 아르메니아 바로 위에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코카사스 산맥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색이라는 사람인데 모스크바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상들이에요. 디라스는 트라키아를 디라스, 트라키아 이렇게 하는데 마게도니아 동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트라키아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다시 고멜의 아들이 나오는데 3절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라고 해요. 아스그나스는 그 고멜족 게르만족 중에 특히 독일 사람들을 아스그나스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스케나지라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음력을 할 때 아슈케나지가 뭐 발음이 어려우니까 아스그나스 이렇게 해놨어요. 아슈케나지입니다. 이런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 아스케나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독일을 부를 때는 아슈케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밧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흡수됐는지 잘 몰라요. 도갈마족이라고 하는데 이 도갈마족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도갈마에게서 10명의 아들이 나와요. 도갈마족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극한 북방 도갈마족이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완은 그리스에게서 야완에게서 아들들이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띠임과 도다님이라. 이 엘리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섬에서 그 가나안 7쪽에 들어있는 게 아니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는 했으나 그 야완의 후손들이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진주한 거야. 그게 이제 블레셋이라고도 하고 아주 이스라엘 땅에 애먹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기띔 하는 건 키프로스를 기띔이라고 합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우리 성경은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죠. 도다님이라. 그 다게 이제 어떤 섬 쪽에서 온 사람들, 섬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지고 또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것을 기록한다면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은 10장 이야기를 11장에 쓰고 11장 이야기를 10장에 써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 뻔했다. 뭐 둘 다 사실 동시에 이해돼야 하는 거지만은 순서상으로 볼 때 11장의 언어가 혼잡되고 방언이 나눠지고 한 것을 다루고 나서 이제 10장이 다뤄졌으면 좀 더 쉬울 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베 쪽의 특징은 아라랏산 그 근방에서 볼 때 서북쪽으로 나가서 유럽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아라라산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서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기르만족 이쪽으로 갔고,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여기 마곡 사람들, 메섹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라라산으로부터 서쪽 북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야베 쪽이 되고, 야완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섬도 이 야베 쪽이 차지해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북쪽 길로 간 사람들이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로 섹선족, 그러니까 뭐 산적 아니면 해적들이야. 그게 유럽 사람들이고, 그게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악성이 다 좀 정화되고 순화되고 해가지고 철학의 나라, 예술의 나라,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이지, 본래 게르만족이나 앵글로 섹선족이나 바이킹족이나 이게 전부 산적 아니면 해적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들에게는요, 산적, 해적의 피나 그런 유전자나 아니면 영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 악한 영성이. 걸핏하면 그런 악한 영성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그 다음에 영국이 뭐 침략주의, 프랑스 침략주의, 독일 침략주의 뭐 이런 데 전부 다 그 옛날의 본성, 거듭나지 못한 그런 그 게르만족 내지는 뭐 앵글로 섹선족, 바이킹족 이쪽 유럽 사람들의 그 악한 그 성질들이, 기독교 이전부터 있던 그 악한 성질들이 지금도 다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의 영성과 문화와 그런 신학이나 철학이 약화되자 침략주의 근성이 나오고 그 해적이나 산적들의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그 5절 끝에 보면요,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살면은요, 배를 타고 가서 딴 나라 아니면 다른 섬이나 다른 지방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 무적 함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유럽 땅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산적들과 해적들의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 뭐 얼마나 침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침략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줬던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항상 이용만 해먹고 노예로 만들어 부려먹고 죽이고 이렇게만 했지, 그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문화를 심어서 잘 살게 해준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성으로 하면 악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함은 그렇게 아들을 많이 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앞을 보시면 함에게는 위에 보시면은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지금도 그 미스라임이라 해요. 붓 하는 건 리비아고요. 리비아.
가나안 하는 뭐 우리가 익숙하죠. 가나안, 사람 이름입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이 구스는 이디오피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야. 이디오피아, 구스. 미스라임이 애굽 쪽으로 갔고, 붓은 리비아, 카다피가 바로 이 붓 자손이야. 가나안 족속은 뭐 7족속, 8족속 하는 그 가나안 7족 이런 사람들인데 자, 여기 다시 보면은요, 구스에게서 또 스바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길라, 뭐, 이름이 잘 안 보이죠, 멀어서. 하길라, 예. 하윌라, 삽다. 이 사람들은 그 뒤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왜 사라지게 되느냐. 스바 정도는, 스바 하윌라 나오지만은, 니무롯 때에, 뭐, 이게 또 니무롯이 큰 소리 쳐버리기 때문에, 스바 정도는 나오죠. 라아마, 삽드가 니무롯. 니무롯 이야기는 또 나중에 새로 해야 돼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니무롯이 선동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간 미스라임에게서 미스라임이 누굴 낳느냐? 니무롯부터 나오죠.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는 말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 첫째가는, 아니면 세상에 제일 가는, 뭐, 첫째가는, 손 꼽는, 으뜸되는, 뭐, 이런 뜻이지, 순서로 말하는 스스로에서 처음, 이런 것보다도 세상에 첫째가는 기뻐오르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참 번역이 우리 세상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영웅호거라고 하면 우리는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영걸하면 영웅호걸에 줄여서 영걸하는데 우리 이미지로는 그리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이때 이 기뻐오르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 같지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니무롯은 아주 그때는 뭐 힘이 요즘이야 힘이 뭐 이런 주먹이나 팔뚝의 힘이 아니고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게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죠. 근데 그때는 이제 사자를 때려잡는다든지 뭐 삼손처럼 뭐 이런 동물을 하고 싸워서 이겨낸다든지 이런 걸 이제 영웅호거라 그러고 사냥꾼이라 그러고 독일 같은 데는요 이 사회가 근성 자체가 부계형 사회야. 왜냐면 그쪽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사냥을 못 하잖아.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돼요. 반면에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이제 남구라파 피레네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 아래쪽으로는 남구라파인데 그리스로부터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쭉 이렇게 남유럽 쪽은요 모계 사회야. 다 같은 유럽이라도 그쪽은 이제 바다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면 남자는 소모품에 불과해요. 전쟁에 가서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는데 여자들이 다 남아가지고 아빠는 죽었거나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워낙 옛날에 이 악당들이 바이킹족이나 앵글로 색슨족이나 게르만족, 슬라브족, 뭐 반달족, 고토족 전부 전쟁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야말로 소모품이고 인간 실탄이고 포탄이야. 나가 죽으라, 나가 죽어. 그래 이제 죽고 많이 죽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자들이 남아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남자를 낳으면요, 시무룩합니다. 그 딸을 낳으면 기뻐해요. 그 정도로, 남자는 낳으면은 전쟁에 끌고 나서 사람 죽는 거야. 그래,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참 오래됐잖아요. 정말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군대 생활 하는데, 군인들 되면요, 착한 놈이 별로 없어. 어떻게 그렇게 본성이 막 나와. 그래서 군에서 보면, 군에서 좋은 사람이 가끔 있는데, 내가 볼 때 100명에 한 5명 정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막 개하고 비슷해. 군에 안 가보면 몰라요. 군에 가보면 야, 인간이 요렇게 인간이 악한 거구나. 성경이 인간을 악하다고 하는데 군에 안 가보면 잘 모르는데 군에 가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 넋두리를 하기를 결혼해가지고 사내 새끼를 애를 남자 아들을 낳으면은 또 돌멩이에 패대기 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군대 생활했던 그 방향으로 보고 오줌도 안 산다 뭐 그러면 얼마나 군대 생활하면서 못됐어. 근데 그런 군대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일본 군대 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현해탄은 알고 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해춘이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일본 군대가 얼마나 한국 군인들을 괴롭게 하는지. 현해탄이란 말은 껌을 현자로 써요. 일본하고 한국 사이의 바다가 너무 푸른 나머지 쪽빛을 넘어서 검게까지 보인다. 마치 흑해처럼. 그래서 현해라면 검은 바다, 한국과 일본 사이를 현해탄이라 그래요. 그 영화가 있다니까. 지금도 어디 구하면 있어요. 거기 보면 군대에서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거. 저도 군에서 김심조 같은 사람 나타나면 때려잡는 그런 5분 전투 대기조 조교 생활하면서 참 못돼서 이제. 그러니까 못되기 때문에 몽둥이가 우리 때는요 그 꽃갱이자루 5파운드라고 하는 그 빠따가 춤을 춰야 애들이 말 듣지 말라면 안 들어요. 지금이야 좀 뭐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은요 거의 낙원같이 됐다 하더라고. 내가 들어본 대로 같으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비하면 진짜 낙원 같아요. 여러분 이 인간이 악한 그런 모습들은 그 전쟁이 나면요 진실이 사라지고 또 악해져요. 피를 흘리게 되거나 피를 보거나 하면 인간이 막 악이 절대 총을 못 쏘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고 쓰러진 걸 보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막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게 전쟁이고 전쟁이 악한 인간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또 악한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냥 잘하면 이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할 때 니므롯이 그런 힘을 가지고 지도자가 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요, 그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문은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의 나라는 시날, 바벨론 땅 그쪽을 시날 땅이라 그래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 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 및 갈라 사이에 네센이라 큰 성이라 이거 건축했다는데, 그러면은 큰 성을 건설했다, 건축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사람들 힌트를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까지 건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땅은 셈의 둘째 아들이 세운 나라 땅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를 니므롯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므롯이 함 자손인데 이 니므롯이 셈의 아들인 아수르까지도 아수르의 니느웨에 정복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했느냐. 정복자요 아니면 또 성을 건설하면서 건설 마피아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백과사전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했다, 그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또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고 가로 안에다가 누가 후대에 첨가한 건데, 지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임에서 난 게 아니다 하는 쪽으로 지금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누군가 후대에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을 빼지 못하고 더 하는 사람은 보충 설명한답시고 자기 견해를 썼는데 그 뒤에 뺏겨 쓰는 사람들이 그것도 겁나서 빼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나안 족속 이야기인데, 가나안은 11명의 아들을 낳나요? 가나안은 장자가 시돈이야, 시돈. 두로와 시돈하는 시돈과 헷 족속을 낳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 히타이트족인데 이거 세계사에 나올 정도로 강력한 족속이야. 철기 문화를 히타이트 족속이 일으켰다고 하니까, 철기 문명을. 여부스, 이게 지독한 족속이야.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간이나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요,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아주 강력한 족속이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는데,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차있더라. 그러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 이 그림을 좀 보면은, 여기 봐요. 가나안 족속이 사는 요 근방에 살았거든요. 여기가 이 셈족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야베 쪽이 이렇게 가고 애굽 쪽이 이렇게 가고, 모든 교통에, 그러니까 이거 떼고 봐요. 여기 아메리카 대륙은 떼고 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만 놓고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 교통의 요충지야. 모든 무역로가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애굽 사람도 가나안 땅이 가로막히면 무역로가 끊기는 거야. 유럽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길가 동네 역세권처럼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그러면 무역도 하지만은 통행세도 받고 관세도 받고 약탈도 하고 급탈도 하고 뭐 온갖 못된 짓 다 해.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북쪽처럼 춥지도 않고 남쪽 애굽처럼 덥지도 않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 바다로 가려면 지중해로 가면 되고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려면 여기서도 가면 되고 바벨론 문화나 애굽 문화나 유럽 문화나 모든 문화가 여기서 다 함께 만나지고 교류되고 또 재생 생산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하면 그냥 괜히 그저 악한 놈들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쳐부셨기 때문에 아무 족속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제 다음에 아브라함을 볼 텐데 아브라함을 거기 심어 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 복음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족속인데 그걸 다 평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절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자 지구까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도 그 악하지 않습니까? 아시는데요. 그들은 함의 자손인데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야베 족속, 함 족속을 간단히 다루고 본격적으로 셈 족속 이야기를 하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속이요. 왜 이렇게 말하죠? 에벨이 셈의 아들이다 이리 안 하고 셈을 말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럼 누가 유명한 거예요? 에벨이 하도 유명하니까 셈이 바로 에벨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에벨은 유명하고 셈은 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에벨이 아주 유명해.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했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이 이제 지금 현재 이란 땅이죠.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엘람은 페르시아, 아수르는 아수르, 아르박삿은 하란 쪽에 살았던 사람들, 룻은 리디아, 사데라고 하는 사르디스에 살았던 사람들, 아람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에벨이 유명해져 가지고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아버지다 한 거예요. 에벨을 낳았으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는데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아마 나뉘었다고 한다든지 흩어졌다 분열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이때 이 벨렉 때에 바벨탑을 쌓다가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역과 에라요 하도람은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얘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욕단이 바로 우리 단군이 아닌가. 욕단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단자가 있으니까 단군인가 싶어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과 나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면서 그 어떻게 나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11장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처음에 그 아주 감격했던 이야기는 지난번에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노아 이야기 그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흑인들 쪽으로 간 그 족보, 또 백인들 쪽으로 간 족보, 동양으로 온 족보, 이게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스토리도 모르고 이름만 쭉 나오니까 뭐 족보 재미없다 뭐 그러는데 저는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단군 자손이라 그러는데 이 단군의 아들이 누구야? 단군의 아들 이름 아는 사람? 단군 자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단군 자손이 아닙니다. 저는 AD 877년경에 중국의 절강성에 당나라 시대에 그 노가들이 있었어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 한림한 학사 노수라는 할아버지가 9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신라 땅으로 온 거야. 신라로. 당시에 신라하고 이 당나라는 교류가 있어가지고 신라 땅에 와가지고 또 신라에서 왔다 해가지고 뭐 경주 붙어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지 않고 저 변방중의 변방으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광주 옆에 광산이라고, 옛날에 광주가 광산이잖아요. 그래서 광산 노씨가 그 노수 할아버지 큰아들이야. 저도 거기 본이 거기입니다. 관행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절강성에서 왔지 단군 자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성 중에 중국서 건너온 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노가들도 말할 것도 없고. 네, 단군의 아들의 이름이 부루입니다. 부루. 부루부터 해가지고 왕검이 그때는요 왕이란 말로 쓰지 않고 왕검, 그리고 단군하는 거는 아마도 그 직함처럼 그렇게 부르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아니고 직함. 그리고 이제 이름이 왕검이고 단군 왕검 하는 것은 왕검 단군인 거야. 부루 왕검 단군. 그래서 그 우리 뭐 그 고대 조선사에 보면은 왕검이라는 단군부터 해가지고 47대까지 이름이 나와 있어. 이름이 47대까지 이어져 왔다. 근데 그 연대수는요 4가지 기록이 있는데 연대수는 다 다르게 나옵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산도 같은 데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어. 단군 종교를. 근데 뭐 그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 짐작으로는 중국
중국이나 만주 어디 그쪽에 서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당군 왕검이라는 그 당군이 서자로 쫓겨와 가지고 그래서 그저 유화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나고 부루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 뭐 우리나라 아주 뭐 신화 혹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은요 그 사람 이름이 그 땅이나 나라 이름으로 역사에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이게 진실이라고. 진실. 내가 본 진실이야. 근데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부터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성경을 싹 그 기억에 쥐어버립니다. 미친놈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런 뭐 서양 문화가 진화론 중심으로 기록된 거는 전부 다 엉터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는 이 인명 지명이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세푸스 때 정리되는 그런 걸 지명을 찾아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명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림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그리고 노아의 무덤이 요만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제르바이잔. 그러면 함 자손은 이렇게 그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이제 함 자손은 이쪽으로 갔는데 이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여러분 구스가 여기서 뭐 물론 나중에 이리 갔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구스가 여기 사람인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여기 있는 아수르까지 다 점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이 구스의 힘이 얼마만큼 강했느냐 하는 걸 짐작하게 돼요. 여기가 니누에니까 니누에가 요 아수르 하는 요 밑에 여기 니누에인데 여기 있는 구스가 이까지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저 예멘까지 전부 다 구스가 다 니므롯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야베 족속은요 제일 큰 아들이 고멜과 마곡과 마대, 두발과 메색과 야완과 디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이렇게 흘러. 원래 백인들이 아니고요.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백인이야. 여기 마대, 미디아 사람들은 나중에 이란 쪽으로 흡수됐는데 여기 아수르가 아니 여기 그 셈이 큰 아들이 엘람으로 가서 이게 이란 땅이 지금 현재. 그다음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하란 쪽에 살았다고 봅니다. 하란. 거기서 이제 하란하고 산리 우르파 그쪽에 살면서 나중에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여기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여기예요. 물론 데라하고 아브라함은 어릴 때 데라가 아브라함 나자마자 이 갈대 우르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얼마 있었는데 하란이 그냥 일찍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오게 한다고요. 이 룻 하는 사람들은 터키 서부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거기 수도가 사대입니다. 사대, 사르디스. 우리 성경에 사대 교회 하는 거 여기가 루디아 나라예요. 루디아 혹은 리디아. 아람 나라는 언제나 아람이 지금 현재 시리아죠. 아람 나라. 다마스커스가 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여기 호모 사피엔스는 명함도 내놓을 데 없어요. 아무데도. 여기 노아의 자손들이 퍼졌다는데
무슨 다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홍수나 지층이나 지질이나 석탄이나 석유나 화석이나 하나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말씀드려오는데 이게 사실이라고요. 저는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나를 자기 체면에 해가지고 믿어지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역사를 공부해보고 또 지질학이나 청서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만큼 더 진실한 사실은 없다. 성경만큼 진실하게 기록된 책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다른 거는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드릴 말씀인데 사실이냐, 그것은 사실이냐, 의심의 여지는 없느냐,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을까? 할 수 있는 것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다 믿지 말고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는, 사실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 짧게 창세기 10장의 모든 족보의 뿌리가 되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여서 사실에 기초한 바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